반갑습니다. 저희는 메디오 테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메디칼 테크 기업들을 탐방해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나가고 있는 코너입니다. 저는 모발 신고 먹고 사는 의사 한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네, 저는 성형하고 이식을 주로 지식을 대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준 윤계범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미국에 있고요. 지금 새벽 4시 반입니다. 예. 네, 지식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기자 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그싱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은 잘생기셨습니다. 간만에 너무 잘생긴 대표님이 나오는데 금방 로그싱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로그싱크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로그와 싱크의 합성어이고요. 로그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그 함수 또는 이제 라이프 로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그 커브를 함수를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성하는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어떤 헬스 프로모션이나 또 질병에 대한 예방 같은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 도와주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마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거를 잘 얼라이먼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출 턴테이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음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을 조정하는 것들 같은 거를 싱크로나이즈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어떤 그 프로파일링 기반의 솔루션을 줘서 잘 싱크로 시킨다라는 것에 합성한대요. 그래서 원래 CH가 이제 발음 기호로 K라는 의미도 있고 또 코리아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 끝에가 이제 CH가 아니라 K로 변경을 해서 로그와 싱크 합성화가 돼서 로그싱크라는 이제 회사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어려운 개념을 어려운 용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냥 로그라고 하는 게 이제 무조건 생성된 연속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싱크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된 데이터를 계속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판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로그싱크의 주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제품이나 혹시 서비스가 어떤 거를 주로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 이렇게 제가 좀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 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 데이터를 이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데이터도 있고 또 API로 불러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접수가 잘 안 되나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설계하시는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앱 서비스 이름이 힌트라고 하는 앱입니다. 헬스 데이터를 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의 건강 정보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앱으로 관리해서 그리고 그 관리한 걸 가지고 예방적인 기능이나 혹은 쇼핑도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연을 좀 부탁을 했더니 지금에서 잠깐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연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생겨가지고 그냥 PPT 장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의료 정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본인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헬스케어 정보를 검색 기반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서비스의 1차적인 본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정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또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영상도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록하는 정보도 있고 혈액 검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80% 정도는 비정형 데이터로 갑니다.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95%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형화시키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쪽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이제 유닛이나 뷰닛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도 특정 영상 데이터의 특정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처리하는 데 있어서 몇 년씩 걸리고 이렇게 데이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의료정보 데이터를 주목했고 이 정형화된 데이터를 일련의 어떤 프레임워크 속에서 분석을 해서 개인이 필요한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과 또 프로파일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연결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정보이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이제 구글 같은 데 보시면 비타민 C 이렇게 검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타민 C 먹으면서 어떤 약을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정보들이 수천 건, 수만 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개량화된 정보로 실시간 정보를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쉬운데 참 그게 그 안에서 어려운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편의성을 이제 제공해주는 확장 개념에서 영양제 처방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오남용, 또 약물과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줌으로써 약물적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영양소가 훼손하지 않게끔 또 보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그 셀프케어 프랙티스나 세컨더리 케어 쪽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근데 아프기 전에는 사실 이제 운동도 하고 기본적으로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식이나 영양 관리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하게 팩트를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한 그 개념을 지금 이제 들으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듣고 나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쭉 있을 거예요. 심플하게 지금 그 동작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한 번에 장표로 쭉 보시는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네 이해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는 정보는 법적으로 허용된 DTC라고 하는 병원을 거치지 않아도 생성될 수 있는 유전적 정보, 또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또 요즘에는 이제 소변 검사들도 DTC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성한 의료기 메디컬 체크업을 생성해주는 이제 진단 검사 회사들하고 API라고 하는 시스템끼리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또 알고리즘 분석을 하기 위한 셀프 체크 퀘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외부에서 이제 불러오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방적으로 관리해야 될 전체적인 어떤 관리 지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들을 그 코드를 타고 들어가서 현재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어떤 프로파일링적인 분석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누트리션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누트리션 팩트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식약처의 데이터, 약학정보원 데이터 이렇게 빅데이터로 연결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그 빅데이터 안에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한 35,000개 정도의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은 배제하고요. 그 정보들을 성분과 함량에 대한 정보들이 내가 필요한 누트리션하고 맞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약을 먹게 되면 국내에 약 한 25,800개의 약물 중에서 4,500개 정도의 약물은 반드시 상충과 보충에 대한 영양 관리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한 600만 명이 먹고 있는 당뇨병, 당뇨 포함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특정 전문가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의 검색과 한 번의 스캔으로 실시간으로 자기한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단에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은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나 또 자기 가족들이 이 해당 영양소가 나한테 맞는지를 실시간 판단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기성품처럼 사 먹던 시대에서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이제 영양제 소금 처방 시대가 이제 완전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는 마치 약물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는 것과 같은 형태의 맞춤형 영양제 처방 같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킬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코드를 활용하는 이제 서비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보험 같은 거 같은 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설명하셨는데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제가 그냥 앱스트랙트로 설명드리면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약 이외에 드시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 나오면 유산균도 드시죠, 비타민 C 드시죠, 비타민 D 드시죠, 비타민 B군이 있죠. 이런 것들을 누가 좋다고 그래서 사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힌트라는 앱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슈퍼마켓이나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드럭스토어나 아니면은 월마트 뭐 이런 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국 같은 데에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파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이 영양 성분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질병과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을 내가 이제 당뇨약을 먹을 때 어떤 영양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필요한 성분을 직접 힌트 앱으로 구매 또는 선물도 할 수 있고 그 구매한 내역을 서로 피드백을 줘서 제가 건강에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힌트 앱 안에서 구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검색 기능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맞춤형 검색 케어라고 하는 그 탭을 누르시면 이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가지고 이제 뭐 어느 매장이든 또는 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든 제품명을 이렇게 사진 찍으시던가 아니면 거기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제품 그 데이터베이스는 식약처에서 저희가 API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한쪽에서는 아까 분석된 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복약 중 영양 관리를 누르게 되시면 처방전을 스캔하게 되면 약학 정보에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지표, 즉 대사조절이나 혈행 관리나 뭐 면역력이나 이 지표와 그 해당 제품이 그 지표로 허가받은 기능성 성분과 함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먹는 약품과 약품에 보충되는 성분인지 아니면 충돌되는 성분인지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해당되는 정보를 주고 저희가 또 지금 현재 실증 사업자와 같이 그것을 실제로 약처럼 이렇게 한 달 뭐 이렇게 처방돼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원장님 지금 영양제 들고 계시고 있지 않나요? 있죠. 관절약, 뭐 드시는 거예요? 관절약 성분은 모르겠고 그거다 콘드로이친. 만약에 컨트롤 친 드신다면 그럼 어떻게 그러면 힌트 앱에서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지금 그냥 말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핸드폰 안 되네. 얘가 지금 스톡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와이어로 연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네, 다시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 건강 정보를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거네요. 내가 뭐 혈액 검사를 했거나 병원을 갔다 오면 그 결과를 입력을 해야지 내 정보를 좀 넣어야 될 거예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자기 개인 정보나 자기 생활 습관, 식습관 일부들은 자기가 수동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건강검진을 했던 거라든지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은 각 기관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 자기가 정보 이용에 동의만 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전 의료기관이 다 연동되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제 현행법상 또 현재 어떤 시스템 체계상 보면은 그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들은 공단 데이터에서 다 가질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 가져올 수 있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 데이터는 내가 오케이 하면 가져올 수 있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나로 의료재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30만 명은 보통 이제 공단에서 주는 16개 기본 데이터 외에 약 45개의 정밀 혈액검사 데이터도 동의만 하면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기타 뭐 그냥 개인 병원이나 뭐 중형 병원에서 내가 검사 받은 거는 넘어오진 않네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마이 헬스웨이 포털이라고 하는 이제 정책 사업 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정부가 금융정보, 시정정보 주듯이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검진 한 거, 건강검진 그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기록만 가져올 수 있다. 네, 또는 이제 개별적인 의료기관 또는 대형 검진센터와 이제 시스템끼리 API를 연동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진료 행위나 어떤 그 약물적 처방 행위가 아닌 한도 안에서 예방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범위 안에서는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서 영업을 겁나 뛰가지고 어느 기관들하고 다 계약을 해야겠네. 잘 안 해줄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줄 건데.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 2024년 3월부터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입법화됐기 때문에 뭐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요구하면 보내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그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개인정보법 2차 개정에 따라서 명문화 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는 것은 반드시 주게 돼 있고요. 줄 때 어떤 이제 데이터 요건 체계로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활용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이제 요즘 이제 시샘말로 OCR이라고 해서 사진 찍으면 다 정보를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검사하셔도 이제 PDF 파일이나 이렇게 검사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캔해가지고 찍지 않으셔도 올리기만 해도 소프트 데이터화 시켜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이 중요하지 정부가 설사 뭐 마이 헬스웨이 포털 사업이 좀 늦어진다 하던가 또는 이제 해당 그 의료기관이나 검진센터들이 이제 활용이 용이한 소프트 데이터 형태의 API를 다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소프트 데이터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뭐 기술적인 큰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 갖춰지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이제 입법화 됐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어떤 선택과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科長님 질문하신 게 아까 얘기한 의료 데이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의료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중에 의료 비스무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모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병원 안에서 완전히 이제 어떤 질병적 진단과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쓰는 데이터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해주는 이제 최소 금액의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비싼 건 200만 원씩 하고도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목적보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지금 건강 상태나 질병 발생 위험도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예방적 목적의 이제 그 건강정보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잘 때까지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아주 쉽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삼성 스마트워치나 애플 스마트워치에도 보면 수면이라든지 걷기 또는 뭐 달리기, 심박, 혈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센싱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라이프 로그 데이터, 바이탈 사인 같은 것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잘 뱅킹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또 사람이 이제 병원 안에서 입원을 해서 어떤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일반적 사람들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생활 안에서 그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모으느냐가 사실은 이제 프리벤티브 헬스케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사들의 제안이나 정부의 그 여러 규제 때문에 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힌트앱은 거기서 살짝 앱 안에서 구현하는 것 중에 의료 정보를 추론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설문 정보도 거기서 모으지 않나요? 네, 저희가 약 200개의 설문 문항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처럼 되어 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약 70개 정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대냐, 30대냐, 60대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개 이제 설문 문항 같은 거, 셀프 체크 문항은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뭐 미국의 뭐 심장학회라든지 또 뭐 NIH라든지 또 한국의 전문 의료기관들에서 임상적 연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인과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이제 피는 분들은 비타민 A 결핍이 심한데 비타민 A를 그렇다고 고함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폐암 유발률을 20%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소위 데이터의 레이블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과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코줄리티 분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문진 자체가 단지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대한 것들을 유출시키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예방의학적으로 약 42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이라도 탄수화물에 대한 어떤 비만도 있고 알코올성 비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양제 처방이나 필요한 뉴트리션의 어떤 그것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기도 목감기, 코감기 이렇게 했을 때 처방을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힌트앱을 소개하는 게 이게 아니면은 그 링크나 이런 거를 해서 웹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를 나중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드실 예정이죠?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지금 상당 부분은 이제 기술적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대중한테 알리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좋지만 좋은 걸 알리는 것들이 단순한 하나의 뭐 제품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개인 미디어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듯이 전문가와 또 대중적인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셀럽들 그리고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또 그런 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제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중간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약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영양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보험 설계사 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대중적인 어떤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TV도 공중파나 종편이나 이렇게 보면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죠. 그것을 이제 앱을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매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존의 방송 콘텐츠와의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플리케이션과 연결시켜서 더 디지털로 고도화시킴으로써 확산시킨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 방송을 좀 확장해서 하반기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한번 대중적인 어떤
매체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한 원장님이 잠깐 드신 것처럼 저는 영양제 한 10가지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는 약 개수들이 점점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의사인 저 자신조차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그거를 찾으려면 다 찾아봐야 되고 사실 구매하게 되는 데는 남들이 사니까 내지는 TV나 언론에서 나온 거를 좋다고 아까 얘기한 콘드로이친 왜 그 제품 드셨어요? 물어보면 왜 그 제품 드셨어요? 네이버에 나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정말 맞는 영양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맞춰주는 서비스가 이 로고싱크 하신 게 그런 거 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오남용도 상당히 위험한 거지만 영양제의 오남용도 뭐 위험하다. 물론 이제 그 약은 효과가 더 많지만 부작용도 더 많고 영양제와 약물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그대로 또 먹는 음식들도 너무 많으면 이렇게 병이 되듯이 하물며 그래서 이제 영양제의 올바른 섭취 또 저 중요한 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약물하고 또 같이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은 사실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약 5억 건의 연간 한 5억 건의 그 처방전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소 1억 건 이상은 반드시 영양제랑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냥 막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작게는 뭐 몇백 개 중에 하나, 뭐 몇천 개 중에 하나지만 여러 경우 수가 많다면 몇백만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또 AI 영역에서 최적화시켜서 좀 더 예방의학적으로 또 어떤 자기 스스로가 셀프 케어 프랙티스 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목표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구글이나 네이버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뭐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을 이제 퍼블릭 헬스 엔저 서비스로 대중적 확산을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자꾸 들어드리면 뭐 제 가족이 위암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위암 수술한 다음에 어떤 비타민제 어떤 영양제 먹어야 될지를 네이버 뭐 요즘 나오는 챗 GPT 이런 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챗 GPT의 전문가 서비스를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 검증되지 않은 뭐 20% 이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위암 수술을 한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이나 뭐 철분이나 뭐 비타민 D나 뭐 이런 것들 B 시리즈를 쭉 먹어줘야 되는데 의사들도 사실 그 처방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많이 못 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힌트 앱을 써서 나중에 쳐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이게 좀 더 명확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까 보신 건강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의 예방적 지표 중에서 자기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화면을 저기다 갖다 대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DTC로 허용받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농도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종 영양에 대한 것, 식습관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검사하면 나오고요. 자가 진단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습관, 나트륨 식이가 문제인지 또 어쨌든 지방 식이가 문제인지 초강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지 생활 습관에서 내가 활동 대사량이 많은지 알코올 섭취가 많은지 뭐 두뇌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카페인 섭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흡연, 음주 그리고 현재 내가 느끼는 어떤 만성 피로라든지 뭐 현재 독소 배출 작용에 대한 것들을 자극적 증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피부나 뭐 탈모까지 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한 45개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빈혈과 말초 혈액 검사 관련된 것들, 지질 검사, 갑상선, 심장 기능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이제 API로 데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장내 미생물이라든지 뭐 당연히 건강검진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대사다 그러면 근육대사에 대한 유전적 특성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별 발생 원인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활동 대사량, 나트륨 식이, 자율신경계 균형, 만성 피로 때문에 이제 이런 근육대사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는 게
많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뉴트리션 팩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복약 중 첫 복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보는 아까 잠깐 나가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추가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처방전을 딱 스캔하면 가지고 있는 이제 약품 코드가 딱 그대로 연결되면서 이게 약학 정보의 데이터랑 매칭돼서 어떤 약물과 충돌 보충되는지가 다 실시간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뭔지 이제 개별적으로도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을 평가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을 평가했을 때 실시간으로 줍니다. 그래서 근육대사에서 다른 항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알고리즘은 근육대사에 대한 걸 이제 뉴트리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 먹고 있다. 아니면 나 요즘은 눈이 피곤하니까 눈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항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부터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가족 정도로 가져와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곳에 가서 제 것도 사지만 제 부모님 것도 사고 뭐 배우자 것도 사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품명 했을 때 콘드로이친 드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뼈건강 때문에 드시긴 하시겠지만 콘드로이친하고 이제 성분을 검색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콘드로이친 제품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아까 어디 꺼주시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코 다당담배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게 또 TV에 많이 하게 나옵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게 콘드로이친하고 근육대사하고는 성분 자체가 개별진행 성분인데 허가받을 때 근육대사를 허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분 개수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는 약물에 대한 어떤 보충되는 것들 때문에 제일 낮은 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요. 자세히 보시기를 하면은 왜 그런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독도 다단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해당 성분을 식약처에서 인증받았지만 근육대사 관리에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일반 성분이고 등록된 약물과의 보충 상품작용 같은 있는 것까지 평가가 됩니다. 팩터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가 임의로 만든 어떤 그 임상적 결과가 아니라 이 수십 년 동안 전문가 그룹들이 그 공인공식관 정보기관들이 만든 것들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뉴트리션들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풀무원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건강기능 소분 처방 실증 사업자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약처럼 처방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뺄 거 빼고 넣고 저희는 이제 1순위가 약물이 1순위입니다. 약물과 충돌되면 무조건 빼고 약물한테 보충되면 집어넣어주는 것을 1순위로 해서 어쨌든 약물적인 어떤 그 보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영양제가 충돌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구매를 하면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하고 집으로 이제 이렇게 약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뜯어 먹으면 이렇게 들어있듯이 한 달씩 복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법규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실증 사업이라든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시범 사업 단계를 통해서 허용이 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허용될 것을 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대중화시키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대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한 4, 5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두 개, 세 개 다른 거 먹지 않고 이걸 하나로 그냥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약물을 처방할 때 항생제 같은 거 쓰더라도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끔 다 임상적 연구들이 되어있는데 현재 이제 EMR 아니고 약물 처방 같은 것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보식이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게 뭐 1차 의료 기관에 어떤 그 의료 행위하고도 연결돼서 세컨드리 케어라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나라도
빠르게 발전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식단 같은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대사 같은 경우는 고단백 식사를 해야 되고, 여기 돼서 여기 이제 저희가 한국의 현대 그린푸드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식단도 이렇게 연결해서 메뉴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앞으로 단 메뉴에 대해서도 칼로리나 영양 성분 볼 수 있고, 당뇨 식단, 저당 식단, 그리고 칼로리 식단,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혈압 식단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그런 뉴트리션 관리에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들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서비스라는 그 기능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처방적인 부분하고는 서비스가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구글이나 네이버가 이제 어떤 텍스트 베이스의 검색 엔진으로 할 수 없는 대량화된 정보와 공공 데이터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른 속도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헬스케어 영역에서 검증된 수치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건강 관리에 좀 더 수익을 많이 주고 대중적인 어떤 확산성을 주겠다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박수를 축하드립니다. 이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시고 만든 게 어떻게 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도 오래 있었고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이제 큰 세계 양대 유전자 분석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기존의 그 병원 안에서 또는 어떤 이제 썼던 어떤 그 분석 방법, 통계적 방법으로는 사실 어떤 특정 싱글 인덱스에 대한 질병 유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이제 특정 그 방식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분석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요청을 받게 돼서 이게 시작이 됐고 그게 한 6년 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검색 알고리즘 기반, 이제 분석 알고리즘 기반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 기반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드시는 컨트롤 치 한번 넣어서 정말로 맞는 건지 근육 운동에는 안 된다고. 그 제품을 이제 어떤 제품인지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고 의사들도 모르고 먹는 게 저희들도 문제예요. 이 보니까 그거네. 이제 내가 먹는 약하고 건강 상태하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영양제하고 궁합이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그거 매치를 네. 그래서 그게 내 상태에서 필요한 영양제하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채소 함량이 맞는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앞으로 사실 약을 많이 먹게 되는 시대잖아요. 고령화 되면 될수록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사실은 이제 약물끼리의 충돌이나 원활명도 되게 중요하지만 식품이나 특히 영양제도 사실은 고함량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시는 건 되게 많습니다. 비타민 3,000mg 이상 이제 먹을 때 만약에 많이 드시는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요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인상적 연구가 있고 술 드시고 드시는 이제 액정 그 부분도 이제 특정 성분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암 유발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한 5년, 6년 동안 스터디한 것만 해도 한 10,000몇 건 정도의 연구 논문들이 임상적으로 다 연구가 나와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은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DB로 돼서 하나의 검색 서비스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검색으로 해서 실시간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잘못 있는 거를 그럼 로고싱크는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중에 어떻게 돈을 버나요? 이 모델이 어떤 건가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의 모델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나 네이버가 검색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받지는 않고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그들은 광고를 받지 않습니까? 저희도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어는 사실은 이제 기업들입니다. 광고주들이고 저희는 특히 헬스케어
웰니스 이쪽으로 이제 좀 더 타겟된 광고들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보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압도적이라고 이제 저희가 자부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빅테크 포털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광고 시장을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디지털 광고가 물론 전체 시장에서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직접적 시장이 거의 한 40%가 저희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시장이 금융, 보험 이쪽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인공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까지 가자 그러면 전체 시장의 최대 한 40% 정도가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보험도 마이데이터를 분석해서 권유 형태의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딱 가면 이제 영수증을 딱 받지 않습니까? 보통 뭐 한 70에서 80%는 정부에 내줍니다. 대부분 공적보험에서 의료보험 분야에 내주고 한 20%, 30%는 자기가 냅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실손이나 건강보험에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보험 코드와 질병과 약품 코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한 21,60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래서 그 코드 체계 안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보험회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보험회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순환기 쪽 질병에 커버 안 해주는 이제 코드가 안 주는 것들이 많고, 어떤 보험회사는 이제 뭐 내분기 쪽에 안 해주는 쪽이 많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싸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내가 질병 발생될 수 있는 위험도를 많이 보장해주고, 보장되는지 아니는 것들이 작은 게 사실 전세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을 매달 가격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형태의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가 사실은 헬스케어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이나 금융까지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보험사나 금융사들이 헬스케어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이제 그 헬스케어 회사 같은 경우는 CG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20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를 넘어갈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여러 인더스트리의 산업군들이 뭐 앞으로의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반도체보다도 이미 시장 규모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반도체의 기본 이런 이제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영역의 확장성이라는 거는 상당하다,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쭉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헬스 데이터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사람이라는 가지고 있는 거, 그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영양제도 얼마나 많은 영양제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나 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나 국가나, 사실 그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만 빼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목하신 게 이제 도싱크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일부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거나, 혹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한 성분만, 필요한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그런 연결하는 서비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국내에서만 보더라도 잠재적인 그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검진 하게 되면 통계청 발표에 비하면 우리가 실제 대상자는 전 국민이지만 성인 보통 경륜으로 하니까 한 3,100만 명 정도 이상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정상 판정은 12%밖에 없습니다. 88%는 경계나 질환 의심자나 아니면 현재 유질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계나 질환 의심자는 상시적 약물 처방 이전 단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한 24%는 이제 현재 유질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보자면 한 600만 명은 이제 질환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계나 질환 의심자는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약을 먹기는 이전 단계니까 운동도 하고 하면서 반드시 식이나 영양 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당뇨약 먹는 분들은 당뇨약 먹으면서 영양 관리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약 한 2,800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써야 되는 이제 그거고, 사실 이제 이런 형태의 정보 검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현재 대형 빅테크들이 제공해주고 있지 않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술 개발에는 최소 4년, 5년 정도 요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의 어떤 높은 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출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이제 5월 때부터 한 5년 반 정도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서비스는 계속 고도화될 거고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이제 챗봇 기능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지난주에 건강 상태 얘기해줘. 그러면 얼마나 걸었고 어떤 스트레스는 어땠고 식단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검토해주고요. 또 Q&A에서 그럼 나한테 필요한 뉴트리언이 뭐야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앱이나 스마트 워치에서 센싱되는 이제 바이탈 사인 같은 것들. 그러면 음성을 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뭐 스트레스 측정하는 기능 열어줘.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을 하게 되면 오늘 스트레스 상태 알려주거든요. 그럼 내 음성 정보와 측정된 스트레스나 심박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실제 측정하지 않아도 음성만 갖고도 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의 힘인데 이렇게 돼서 그런 걸로 내 기분이나 내 상태를 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어떤 뉴트리션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죠. 오늘 가급적이면 수분이 많은 걸 먹으라든지 또 오늘 가급적이면 어떤 성분이 많은 어떤 식단을 먹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 편리해지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제 용이해질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원장님 드시는 이제 빼건강 목적으로 드셔서 똑같은 이제 뮤코 다단당백 콘드로이친 제조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분석을 이제 해보면 아까는 대사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빼건강으로 하니까 적합도는 이제 73% 보통 정도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별 인증형이라는 어떤 제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데이터 어떤 그 클래스가 좀 많이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뼈건강에만 이제 개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제 제공해준 그대로 이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해당에 대한 영향은 이제 있다라고 이제 검사가 돼 있고 한 가지 이제 한국의 건강인 성분 요거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한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개 필수 영양소, 그다음에 68개의 개별 고시용 그 성분, 그리고 약 252개의 개별 인증형 성분.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는 252개의 개별 인증형 성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고시형이나 이제 개별 인증형 같이 대다수를 이루는 이 성분들에 대한 임상적 연구가 거의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류, 미네랄류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약물하고의 충돌, 보충, 흡연, 음주, 카페인 이런 것들하고 어떤 상호 상충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 후속 연구들이 없이 그냥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기능성을 인정해주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게 이제 긍정도 있고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한 연구들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좀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단연간 계속 연구하고 스터디하면서 좀 본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제 미국의 NIH라고 하는 국립보건원에서 이미 이제 2020년부터 이후의 시대는 이제 정밀 영양 과학의 시대다라고 해서 생명의학이라고 선언하고 시작부터 이제 몇천억 단위의 돈을 투자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 10년 동안에 최소 수조에서 몇십조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발견하고 연구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이제 예방의학적인 질병 예방의 핵심인 이 정밀 영양과학 이런 이제 처방 이 분야가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좀 주목받지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